6. 행동 지원.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법, 문제 행동의 기능과 중재 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효과적인 훈육, 칭찬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법. 부모의 말하기 스타일에 따라 아이의 언어 발달은 늦어지기도 촉진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 촉진을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첫째, 아직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미숙한 시기이므로 느리게 말을 해주세요. 둘째, 낱말을 여러 개 붙여서 말할 경우 어디까지가 한 낱말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낱말과 낱말 사이에 쉼을 주세요. 셋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과 한 단계 정도 높은 수준의 말로 언어를 촉진해 주세요. 그 이상 수준의 말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중요한 말은 강조하여 약간 과장되게 표현해주면 아이가 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방식과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이의 의사소통 단계를 파악해보세요. 의사소통 단계를 파악했다면 각 단계에 맞는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도 이전 단계의 경우 아래의 예처럼 아이의 의도 없는 행동에 적절한 몸짓과 낱말로 의도를 부여해주세요. 의도 산출 단계라면 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몸짓이나 소리를 적절한 낱말로 바꾸어 들려줍니다. 한 낱말 단계라면 아이의 말에 한두 낱말을 더 이어서 들려주고 낱말 조합 단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아이의 말에 한두 낱말을 덧붙여주거나 바른 문법으로 보완한 문장을 들려주세요.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려면 부모의 관심이 아닌 아이의 관심을 따라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상호작용이 아이에게 즐거워야 주의력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 기차에 대해 얘기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가 보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 귀 기울이고 있는 것 등 지금 아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아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마주봐 주세요. 아이가 부모의 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아이의 시선이나 표정을 통해 아이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 양치질하기 등 아이가 매일 접하는 활동들은 아이에게 매우 익숙하고 매일 반복된다는 점에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순서가 있는 일과를 선정해 단계를 나눕니다. 단계별로 말을 정해서 행동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려주세요. 단계별 말을 정할 때는 아이 수준에 맞는 말을 정하되 아이가 해당 말을 학습할 때까지 말의 형태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칫솔 꺼내기 단계의 말을 칫솔 꺼내로 정했다면 칫솔 꺼낼까? 치카 꺼내라고 바꾸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게 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니 유의하세요. 시범을 충분히 보여준 후에는 아이가 말을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칫솔을 꺼내지 않고 아이를 쳐다보며 아이가 칫솔 꺼내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도 말이 없다면 뭐 하지? 와 같이 질문하거나 칫과 같이 첫 음절을 말해주어 단서를 주며 칫솔 꺼내라는 말을 시범 보이기 순서로 말을 유도하면 좋습니다. 놀이는 영유아기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 중 하나로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는 것 자체만으로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깍꿍놀이, 잡기놀이, 부엌놀이 등을 통해 언어를 촉진해 주세요. 책을 읽어줄 때는 읽기나 문자 학습이 아닌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아이가 책 읽기를 학습이 아닌 놀이로 인식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그림이 있는 책을 골라 아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이 수준으로 바꾸어 말해주세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부분에서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페이지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것도 좋습니다. 눈맞춤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자폐성 장애 아이에게 눈맞춤의 중요성과 기능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세요. 억지로 눈맞춤을 강요하기보다는 놀이나 대화를 통해 눈맞춤을 유도하여야 아이가 눈맞춤을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 눈을 맞추며 놀이를 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인형에서 눈을 찾고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가리키는 놀이를 해보세요. 대화가 가능한 아이라면 대화할 때 눈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반향어란 타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향어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의 반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반향어는 아이 나름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몰라 반향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반향어를 말한다면 무조건 제지하거나 의미 없는 말로 단정하지 말고 아이의 의도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도에 맞는 적절한 말의 시범을 보여주세요. 시범을 보여줄 때는 아이가 말을 모방하여도 무방하도록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범을 보인 후에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모방하거나 부모의 말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아이의 의도에 맞게 반응을 해주세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란 말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표정, 몸짓, 그림, 글씨 등 말 외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흔히 줄여서 AAC라고 말합니다. AAC에는 종이, 연필을 비롯하여 의사소통책, 음성산출기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유형과 몸짓, 표정 등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AAC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언어, 인지, 운동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평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지. 둘째, 사물이나 상황을 그림과 대응시킬 수 있는지. 셋째, 어느 수준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아이에게 알맞은 AAC를 선택하세요. 그림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AAC를 활용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AAC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구글 플레이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나의 AAC 사이트에서는 PC 버전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AC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AAC에 활용할 어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관심사, 자주 요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택해주세요. 예를 들어 노래 듣기를 매우 좋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노래 제목이 적힌 카드를 사용합니다. AAC를 활용할 때에는 첫째, 어린이집 가기, 식사하기 등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그림이나 사물과 함께 반복하여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늘 어린이집 버스 사진을 현관에 붙이기, 식사하기 전에 늘 숟가락 가리키기가 해당됩니다. 둘째, 아이가 스스로 행하는 행동의 목록을 점차 늘려주세요. 처음에는 부모가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려 한다면 격려를 해주며 도움을 주다 점차 도움의 양을 줄여 아이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AAC 활용 시에는 엄마,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 등 아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협력하여 일관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물 마시고 싶다는 몸짓을 하면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모두 아이에게 물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AAC를 사용하면 아이가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AAC의 사용이 말 발달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말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시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언어 발달을 촉진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언어 능력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AAC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AAC를 적용할 수 있는 언어치료사나 특수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2. 문제행동의 기능과 중재 방법.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양한 문제행동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행동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타인과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행동은 그 행동의 원인과 부모의 반응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행동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문제행동을 왜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하나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발로 차는 행동은 밥 주세요, 놀아주세요, 무서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등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은 크게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문제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기 위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 전에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문제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더 크게, 더 자주 문제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이때 반응을 해주면 아이의 문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므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무시를 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야단치기 역시 아이 입장에서는 관심 얻기에 성공한 것이므로 달래기, 보살펴주기 등을 비롯하여 야단치기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해주면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해서 관심받는 것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관심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간단한 말로 관심을 요청하게 하고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간단한 동작이나 그림 카드를 사용하여 관심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기 싫거나 할 줄 모르는 활동을 피하기 위한 문제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하기 싫거나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을 경우 하기 싫어요, 다른 놀이 하고 싶어요 등의 의사를 말이나 그림 카드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휴식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어렵고 힘든 과제를 줄 때는 아이가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 선택한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줄어듭니다. 과제를 완성했을 때는 칭찬, 간식 등의 적절한 강화를 제공해 주세요. 아이를 오랫동안 앉혀놓고 무조건 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활동을 재미있게 구성해주고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해주세요. 어려운 활동과 쉬운 활동을 번갈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문제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활동을 계속하려 할 때는 타이머나 알람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몇 분 후에 활동을 끝내야 함을 예고해 주세요. 예고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예고 직후에 문제 행동의 정도나 빈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관적으로 활동의 종류를 예고하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보이는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의 사진을 붙여놓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어 스티커를 모두 채우면 원하는 물건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문제 행동을 하면 주었던 스티커를 회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해야 하는 활동들을 사진을 찍어 시간 순서대로 일정표를 만들어주면 아이가 일정표를 보며 다음 활동을 예측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각을 조절하기 위한 문제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감각이 싫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또는 특정 감각을 더 누리고 싶어서 보이는 문제 행동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행동을 억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을 끊임없이 자극하려는 아이가 장시간 얌전한 자세로 있어야 한다면 손목이나 발목을 돌리는 가벼운 체조 동작이나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놀이 등을 알려주세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 짧게나마 혼자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료함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하는 문제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하루 일과 중 아이 입장에서 무료할 것이라 생각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여 그 시간에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여러 사람과 재미있게 놀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는 동안은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의외로 잘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10가지 문제 행동의 형태별 사례를 살펴보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 행동을 보이면 아이를 힘껏 안아주는 방법 등을 통해 아이를 진정시키고 친구를 때리면 아파요 라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행동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일정 시간 격리시키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박탈하는 등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자해 행동을 할 때에는 심각한 자해 행동이 아니라면 인내심을 갖고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가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심각한 자해 행동을 보인다면 감정 변화가 없는 침착한 표정으로 신속하게 제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지를 한 후에는 야단을 치기보다는 무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모습은 오히려 자해 행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해 행동을 지도할 때는 헬멧을 씌우거나 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바닥에 두꺼운 카펫을 까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 주세요. 관심을 끌기 위해 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울음을 터뜨린다면 울음을 멈출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무작정 우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세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시작하면서 마치 우는 아이가 없는 듯이 행동하고 울음이 그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다 울고 나면 왜 울었는지 물어보고 요구가 있으면 말이나 몸짓 등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상한 물질을 물거나 먹는 이식증은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나며 만 24개월까지는 정상적인 행동이나 그 이후에는 문제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에 앞서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철결핍이나 납 중독 등의 문제가 없는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 음식 섭취 시에는 칭찬을 해주고 이식증인 경우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며 아이가 흥미를 갖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 이식증을 잊도록 해주세요.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시간이나 횟수를 기록하고 규칙을 정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요구 카드를 만들어서 말 대신 카드를 내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고집 부리기는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올 때가 많으므로 상황을 이해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강제적으로 고집을 꺾어야 하나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이와 사전에 이야기하고 합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와의 약속은
꼭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집안에서만 생활할 경우 밖에 나가면 도망가려 할 수 있으므로 자주 외출을 시켜주세요. 외출에 앞서 외출 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집에서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외출 시 규칙을 잘 지켰다면 보상을 해줍니다. 외출 시 잃어버릴 것을 대비하여 지문을 등록하거나 옷에 연락처를 표시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으면 상동 행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간단한 놀이나 과제를 제공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반항의 목적이 관심 끌기라면 반항 행동을 할 때 무시를 해야 합니다. 대신 바람직한 말로 관심을 요구할 때는 보상을 해주세요. 반항적인 아이는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과 욕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긍정적 행동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는 중재 방법입니다.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절차를 살펴보고 아이의 문제 행동 중재에 적용해 보세요. 문제 행동의 정의와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는 아이의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관찰 가능한 용어로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문제 행동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지원할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1순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2순위는 자신과 타인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 3순위는 자신과 타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 등입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가설 세우기 단계에서는 문제 행동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 가설을 세웁니다. 행동 지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칩니다. 이때 대체 행동은 문제 행동보다 쉬운 행동이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아이가 문제 행동 대신 대체 행동을 보이면 바로 반응을 보여주어 아이로 하여금 문제 행동보다 대체 행동이 훨씬 효과적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대체 행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행동 지원을 할 때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과 대체 행동에 언제나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세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도 함께 바꾸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평가 및 수정 단계에서는 행동 지원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이에게 적합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계획을 수정해주세요. 4. 효과적인 훈육 칭찬 방법. 야단만 친다고 아이의 행동이 바로 바뀌거나 고쳐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효과적인 훈육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행동 후에 바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이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야단을 맞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를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데려가서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맞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를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겁부터 먹기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일관성 있게 훈육하기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제는 훈육을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면 아이가 혼란을 느끼게 되고 문제 행동 교정도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바른 행동 알려주기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6째,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훈육할 때는 지금 잘못한 행동 하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육은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아이의 잘못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훈육은 아이에게 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임을 꼭 명심하세요.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를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찬의 말에 진심을 담아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칭찬해 주세요. 둘째, 청소 도와줘서 고마워, 밥을 다 먹었네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세요. 셋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전 일을 칭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한 직후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며 기뻐할 것입니다. 넷째,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과정 중에 좋았던 점과 잘했던 점을 칭찬해 주세요. 다섯째, 칭찬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칭찬해 주세요. 여섯째,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면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일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려는 계기가 됩니다. 일곱째, 스킨십도 칭찬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며 칭찬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안전 호르몬이 분비되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적용해 보세요.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칩니다. 행동 후 즉시, 일관성 있게 훈육 또는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